전체 임플란트는 최소 이면 된다. 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홍동환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체 임플란트가 과연 몇 번 만에 가능한지, 그리고 몇 개를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전부 없을 때의 상태를 이제 무치약 상태라고 하는데, 이때에 대한 치료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틀니가 있고요. 틀니에 임플란트 한 두세 개씩 넣어서 하게 되는 임플란트 틀니가 있고, 물론 부분 틀니를 이용한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론포 뭐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토라치 이런 개념의 이제 고정성 임플란트 틀니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몇 개를 심어야 되나요? 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결국 비용은 이제 뼈 이식을 얼마나 하느냐,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느냐, 몇 개의 치아를 만드느냐, 이런 게 관련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과적 상태, 두 번째가 사회적 상태, 경제적 상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그 치료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과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환자 잇몸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상태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잇몸 상태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뼈가 좋으냐, 얼마나 뼈가 많이 남아있느냐, 그리고 염증 같은 게 얼마나 적으냐, 많으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치아 상태, 치과의 상태가 좋은 분들은 훨씬 수술도 수월하고 뼈식도 적고 개수도 적습니다. 치아 상태가 너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임플란트 7개, 아래 6개만 가지고도 전체 임플란트가 가능하고 횟수도 최소 4번 만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4번 한 날까지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7개 정도를 심고 아래 6개 정도를 심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당일날 임시치아까지도 바로 끼고 하시기 때문에 오신 날 틀니를 끼고 오셨으면 치아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좀 이쁜 임시치아를 끼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치아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요. 치조골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당일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없을 경우도 있고, 심는다고 하더라도 임시치아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해서 그냥 보내진 않고 임시틀니 같은 걸 끼워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치아를 끼고 갈 수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임플란트 개수도 위에 말한 것처럼 7개, 6개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가 없어서, 뼈가 없어서 하나 건너뛰어서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뼈 자체가 강도가 약하거나 혹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위에 9개, 아래 8개 혹은 그 이상의 임플란트 개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도 3개월, 뭐 6개월 이런 식으로 될 게 아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훨씬 심하죠. 자, 일반적인 치료 계획은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9개, 아래 8개 정도의 치료 계획을 잡게 되고요. 어느 정도의 뼈 이식은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만 하더라도 당일날 임시치아를 끼워드릴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위에는 임시틀니, 아래에는 치아를 껴드리는 경우도 많고, 물론 위아래 틀니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릴식 약에 따라서 결정도 되기 때문에 개인의 치과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그냥 개인적인 치료 철학 이런 거에도 관계가 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뼈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 자체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잇몸도 최대한 정상적인 상태에 맞춰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통해서 뼈에다 고정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아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라고 하든지 나중에 쓸 때 그 음식물이 끼는 거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한 정상적인 상태에 맞춰 잇몸을 회복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뼈 이식뿐만 아니라 잇몸 이식 같은 것도 중간중간에 시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뼈 이식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치료 기간은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 개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환자의 사회적 상황이 또 중요합니다.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환자가 지금 상태, 예를 들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개인적인 지금 시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환자 중에서 딸이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달 안에 일단 어떤 식으로든 치아를 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사람 만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치아 없이는 자기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데
한국에 들어가 치료받고 싶은데 요 기간에 되겠냐, 혹은 자기가 기간을 알려주면 그만큼 해주겠다라고 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치료가 완료되어야 된다. 제가 최소로 했을 때 2주까지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물론 조마조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지금은 잘 쓰고 계시고, 그리고 따님 뭐 결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쁜 임시치아를 껴드리고 그거를 좀 약하게 씹는 걸 좀 아껴 드시면서 2개월 만에 마무리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최종 보철은 또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임플란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뼈 이식을 많이 하고 좋은 위치에 짓는기보다는 그런 디지털 내비게이션 기술을 이용해 단단한 뼈에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훨씬 짧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개수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맞춘 그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환자분들 중에서 치아가 없이는 절대 지낼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 계획을 좀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치아를 전부 다 빼고 임플란트를 가자 이렇게 가기보다는 단단한 치아들 몇 개 남기고, 그리고 임플란트 몇 개를 심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1차 수술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단단해지면 남은 치아를 빼고 거기 임플란트도 심어서 또 임시치아를 진행을 해서 그 상태로 하시게 되면 총 치료 기간 동안에 치아가 없는 기간은 하나도 없죠. 네,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치료 기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하지만 치료 기간 동안 환자는 치아가 없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아래 같은 경우에 전부 다 했을 때 비용이 도저히 마련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의사는 맞춤 치료 계획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단계의 치료 계획을 잡아서 임플란트 틀니를 갖다 잠깐 거쳐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래만 먼저 하고 위에는 나중에 한다든지, 그리고 위아래 중에서 일부만 심고 포라치 같은 개념으로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려서 개수를 줄이면서 아까 말했던 그 뼈 이식 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전체 임플란트가 가능한 식으로 치료 계획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치료가 아닙니다. 치과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상황도 중요하고, 그리고 치과적인 상황, 정신적인 상황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치과 치료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그 상황에 맞춘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화를 볼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걸 통해서 환자분이 지금 개인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하다 보면 환자의 얼굴도 한번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치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 경우에 최소 6주, 4번 정도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길게 하는 경우는 1년까지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위에는 12개, 아래는 14개를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개수를 줄이는 경우에는 위에 12개, 아래 12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이고 제가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에게 껴드리고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보철과 원장님이랑 저희 원장님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경험에서 가장 저작 효율도 좋고 환자의 부작용도 없던 것이 위에 12개, 아래 14개였습니다. 위에는 임플란트는 9개, 그리고 치아는 12개,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는 8개, 치아는 14개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앞니 쪽에 임플란트를 하나를 더 심습니다. 그 이유가 사과 같은 걸 먹을 때 위에 앞니는 힘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 약간 보강해주는 의미로 한 개 정도 더 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에 치아 개수가 왜 아래보다 2개가 적으냐? 위에 마지막 2개는 씹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치아들의 크기를 조금씩 키워서 마지막 치아까지 씹히는 부분까지 크기를 키워주면 마지막 치아 없이도 동일한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임상 경험과 연구로 이 같은 방법이 저작 효율이 가장 좋고, 그리고 비용도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내 치아를 위한 7분 투자 치아구조대 홍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